네, 반갑습니다. 4월 3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작은 낙폭을 좀 줄이면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렀고요. 뭐 크게 개선되는 모습까지는 아니었고, 대신에 이제 낙폭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습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 요인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래쪽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반발 매수세 어느 정도는 위안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는 1조 4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오늘 1조 5천억 정도 매도할 것 같다 생각이 좀 했었는데 1조 한 3,700억 그 정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조금 나은 건가요? 네. 아무튼 1조 4천억 정도 순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압박감을 더해줬고요. 외국인들이 이 정도 팔아먹었으면은 대형주 쪽에 매도가 상당했을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관세 때문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되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만, 베트남, 중국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피해를 보는 국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한국이다. 자, 큰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는 방산, 조선, 그리고 바이오 쪽에 이제 매수가 쏠리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함께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248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2500포인트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서 마무리됐고요. 그렇지만은 며칠 전에 깨졌었던 2480포인트보다 높습니다. 자, 이것은 저점 지지는 지켜주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다시 조건은 똑같아졌어요. 지난번에도 반등이 빠르게 형성이 되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빠르게 반등 형성돼서 25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서 주면 됩니다. 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일은 이제 우리가 탄핵 선고의 그 최종 결판일이잖아요. 내일 오전 11시에 탄핵 선고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주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주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일단 얻어맞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국 그 애프터마켓에서의 어떤 시장 분위기보다는 낫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것들 보면 5%, 7% 막 8% 막 이렇게 빠졌었거든요. 애플도 한 7% 빠졌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일단은 얻어맞고 시작하겠지만 똑같죠. 우리랑 똑같이 얻어맞고 시작하겠지만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내일 정도에서는 일단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통한 주가 상승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뭐라도 조금 들어와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반등 포인트가 좀 연결됐는데 일단은 매수 같은 부분들은 내일 상황 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아니면 내일까지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린다. 그렇다면 그냥 계속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매수 포인트가 썩 좋지 않았어요. 아침에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많이 떨어진 종목군들이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를 그냥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꼭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 부분들도 같이 체크하셔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간 이후에 그냥 옆으로 횡보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변화가 없었던 그런 마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좀 지루했고 또 하락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루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낙폭 자체는 많이 줄여줬지만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끝까지 매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1조 3,700억 순매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졌는데 선물 쪽에서 매도는 조금 축소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 매도도 647억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의 매도만 일단 던져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분위기만 타게 된다면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매도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순간 대체적으로 대형주 쪽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연기금은 2,7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도 순매수 전환됐고 선물 매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는 내일 정도는 반등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2%로 마무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올라갔어요. 마이너스 2.7까지 내려갔었는데 2% 정도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는 1%대, 뭐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하죠. 그냥 적당한 수준의 마무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LG엔솔루션은 더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부담감도 좀 커졌죠. 자, 바이오 쪽에서는 관세가 비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바이오 쪽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도 관세랑 관계없죠. 우리가 미국에다 무기 팔아먹을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조율 교육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절충 교육이죠. 절충 교육. 이 부분이 이제 방산주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관세 때문에 벗어난자 해서 더 큰 쪽으로 움직였지만 방산주 쪽 무조건 좋게 보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주도 일제히 다 밀려납니다. 은행주들 아주 박살난 형태죠. 경기 침체 나온다 그러면 은행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주 반등이 좀 있었고요. 자동차도 밀렸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밀렸고요. 관세에서 조금 자유롭다고 판단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방산, 조선, 그 다음에 바이오 쪽만 움직임이 좀 좋았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밀렸고요. 카카오는 요즘에 그래도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내렸다 올랐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챗 GPT 쪽에서, 오픈 AI 쪽에서 발표한 이미지, 요즘에 지브리풍 푸사가 굉장히 유행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그 외에는 지금 다 빠진 거죠. 뭐 업종, 아이고, 내 종목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진 겁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관세에서 조금 여유로운 것들 정도로만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쪽에서 반등이 좀 있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mem은 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다지 신통방통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휴젤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내린 것들도 좀 있고요. 삼천탕 제약이나 그 다음에 여기 SM 같은 엔터주들 반등이 좀 있었고요. 자, 관세를 계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은 좀 내려갔고, 관세 부담이 없는 것들은 좀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쪽,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반등 포인트가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자, 상승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에서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279개 상승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괜찮아졌어요. 609개 하락이고요. 자, 코스닥은 589개 상승이고 1018개가 하락입니다. 1018이네요. 1018개. 자, 이렇게 됐는데 요거 코스닥 쪽은 조금 나빠진 것 같죠? 아침보다. 자, 그럼 상승률 한번 살펴볼게요. 소프트캠프, 웹스, 아즈텍 WB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유라테크도 정치 테마주 몇 개죠? 그래가지고 지금 18%대까지 상승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졌는데, 요거 이제 조금만 더, 지금 벌써 수익권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수익권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조금만 더 올라가도 수익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한방 빵 치고 올라가면 이제 내일이 이제 클라막스가 될 테니까 올라가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좀 되겠네요. IMBC까지 올라옵니다. 내일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28개 종목이 오늘 상승 포인트고요. ETF 몇 개 빼고 나면은 한 26개 정도 상승했겠다 판단되네요. 자, 그 다음에 2.4%, 아침에는 2.3 정도였는데 2.4니까 조금 개선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락률 살펴볼게요. 올리패스 하한가 들어갔고요. 초록뱀 미디어, IM 뭐 등등등. 오늘 낙폭 큰 것도 많습니다. 그죠? 형제 엘리트는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됐고요. 자, 비비안 어제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또 크게 떨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23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고요. 레버리지 한두 개 제보하더라도 여기도 20개 이상이 오늘 9% 이상 하락했다 볼 수 있겠네요. 분위기 안 좋네요. 자, 3.36이니까 1.4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상황이네요. 1.4 마이너스 2% 정도. 저는 막판에 조금 반등하는 포인트가 좀 있어가지고 대부분 밀리긴 했어요. 근데 1.5 정도, 1.5 정도, 1.5보다 조금 안쪽인 것 같긴 한데 1.5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하락. 일단 시장보다는 평균보다는 나은데 지수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렸어요. 이건 대형주 쪽에 집중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조금 더 올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만은 별 수 없죠. 내일 반등을 좀 기다려 보자고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정 상황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순매수 갑자기 들어왔네요. 뭐지?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현대차. 이거는 지금 보면은 연기금 쪽 움직임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시총 상위권으로 방어가 됐겠고요. 금융투자에서 하이닉스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 위주로 방어가 좀 된 모습이고, 대신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전기, 삼성 계열은 다 팔았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관세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베트남, 중국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이런 쪽에서 넘어오게 되면은 그 관세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이 피해 국가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베트남에도 공장이 많고, 그런데 관세가 어마어마해요. 46% 막 이렇게 30 몇 프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태국 쪽은 좀 적다고 치더라도 이런 쪽으로 나와버리니까 부담감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저기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 파는 게 인건비 생각하더라도 관세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가전제품이나 이런 쪽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잘 풀릴 리가 없겠죠. 네, 아무튼 그런 형태였고요. 외국인도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하이닉스를 더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도 팔았고, 현대차, LG에너지전자 시총 상위에 있는 거 줄줄이 다 팔았습니다. 오늘 매수 많이 한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근데 500억 밖에 매수 안 했다는 거 생각하면은 이거 매수가 조금 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보이죠?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온 거야. 그럼 누가 산 거죠? 라고 보면은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건데, 이거 가지고 이만큼 올랐다? 이것도 조금 의문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수급의 어떤 변화가 지금은 이제 무관세, 그러니까 관세 쪽에서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넘어가는 그 쏠림 현상이 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도요, 지금은 이 수급의 동향이 일단 그쪽으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적극적이진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진행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빅 이벤트 끝나는 시점까지 좀 지켜보고 천천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21시, 21시, 저녁 9시에 무방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